반갑습니다. 근데 제품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솔직히 우리 제품, 우리 팬츠 가족들은 주로 발이 일어나요? 손이 일어나요? 우리 손가락 일하지 않아요? 핸드폰 하나로? 근데 타사 사업자들 보시면 두 가지 같이 하지 않아요? 손과 발이 같이 일을 합니다. SNS 끊임없이 하고요. 전국으로 뛰어다닙니다. 그러면 그분들이요. 커미션은요. 1,000만 원, 2천만 원 들어온들요. 과연 나가는 돈은 얼마나 될까요? 그런 고충들을 제 타회사 리더분들하고 최근에 소통을 하면서 그런 고충들이 굉장히 많죠. 이미 저는 11년 동안 이런 이쪽에 있다 보면서 너무 많은 사례들을 보다 보니까 알 수 있겠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슨 말이냐, 왜 어떤 의미로 드리냐면요. 저희 팬즈 가족분들은요, 손가락으로 하면서 하루에 몇 시간씩 투자를 하면서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만 벌어가도요. 나쁜 걸까요? 적은 걸까요? 한번 그건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문제고요. 한번 일관성 있게 여러분들이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손가락으로 하는 일이 계속 여러분이 무적의 법칙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계속 늘어난다면요. 소비자가 소비자를 만들고 소비자가 사업자로 전환시키고요. 또 소비자가 소비자를 소개시키고요. 1인 소비자가요. 가족을 먹이고요. 그러다 보면 지구의 매출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시간 속에서. 근데 저희는 해운대 마케팅이 아니기 때문에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판권만으로도 충분히 소득은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행위를 일관성에 하다 보면 이 누적의 법칙은 엄청나게 대단한 거고 무서운 거거든요. 근데 리크루팅을 해야지만 되는 회사라면 여러분들께서 물론 전국을 뛰어다녀서 그 안에서도 사업자분들이 같이 리더십을 갖추고요. 추진력을 갖추고 어떤 입의 지식을 갖추고 그런 분들을 공통적으로 한다라면 계속 지구속 성장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 8대2 법칙이 어디나 성립한 거 아시죠? 누구나가 보편적인 사람들이 가장 원활하게 할 수 있는 플랜이 뭔가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하는 사람들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발 저는 말씀드립니다. 수천만 원 수억을 논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손가락으로 쉬는 어떤 시간을 나눴을 때 하루에 1시간이건 30분이건 했을 때 여러분들께서 수십만 원, 100만 원만 벌어가도 저는 굉장히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서 대리점장을 여러분들께서 목표를 세우고 가신다면요. 이 소득은요. 100단위가 아니라 그 이상 여러분들이 이제 하시는 만큼 파트너들과 함께 도움을 드려서 함께 힘을 합쳐서 하시는 만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짱 구하는 사람들이 타사 사업들 자꾸 저한테 DM을 꿈으로만 말씀을 하시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차별성이 있는 우리 피드에도 하나에 다 올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글그램이 전 너무 효율성 있고 좋더라고요. 한눈에도 보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우리 이 전세련 매니저님께서 만든 거잖아요. 이게 너무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이 피드 하나 해서 지급을 하실 거고요. 제가 피드를 제가 넘겼다 다시 앞으로 건데 저희가 원인을 알 수 없는 갑작스러운 심장마비 절반 이상이 뭔지 아세요? 죄송해요. 항상 대답 안 하니까 그냥 질문하고 제가 할게요. 이게 사람들이 원인을 알 수 없는 심장마비 하면 우리가 물론 혈전도 있을 것이고요. 뭐 혈관 질환도 있는데 많은 퍼센트가 요즘엔 현대인들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요. 여러분들 스트레스 하면 지금 현재 뭐 감정적인 스트레스만 생각할 수 있는데 스트레스는 꼭 감정적인 스트레스만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지만요. 어떤 환경적 오염이라든지 여러분들 내가 즐겁고자 내가 입이 맛있어서 맛있기 위해서 내가 입이 즐겁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섭취하셨던 그런 칼로리 그 안에 들어있는 어떤 식품 첨가물 이런 게 몸속에 들어가서 우리 세포는요 스트레스를 인지를 합니다. 이 스트레스를 인지를 하고요. 이때 우리 기존에 체내에 반드시 필요하고요. 생성되어야만 하는데 이것도 다 불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반드시 필요한 영양 성분들이 굉장히 이제 배출이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박용주 점장님께서 요즘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제가 이제 칼슘하고 마그네슘이 함께 들어있는 걸 제가 이제 보내드렸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이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요 인체에 필요한 영양소가 결핍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심장마비뿐만이 아니라 우리 심장마비 뭐 30대 40대들은 안 와닿죠. 근데 이거 꼭 심장마비를 빼세요.
우리가 갖고 있는 두통도 마찬가지고 변비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위통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뭐 손발저림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생리불성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이 모든 거 그냥 심장마비를 대체를 하세요. 다른 병으로. 왜? 세포가 하는 역할은 다 비슷비슷 동일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기초적으로 혈관의 어떤 심장마비에 대해서만 하는 건데 단순하게 영양의 결핍도 있지만요. 가장 많은 이유는 염증 때문입니다. 염증. 이 염증을 만드는 게 뭐예요? 독소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감정적인 스트레스로만 인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께서 우리 평상시에 노출되어 있는 환경, 이 환경이라는 거는요, 어떤 사람들의 환경은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 거고요. 환경, 여러분들 식습관을 위해서 이 환경,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어떤 환경적인 환경, 미세먼지라든지 기타 등등 뭐 새집 증후군이라든지 뭐 간접흡연이라든지 음주를 즐겨 하신다든지 커피를 즐겨 하신다든지 뭐 탄수화물을 즐겨 하신다든지 너무 많지 않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당분을 즐겨 하신다든지 이 모든 게 인체에는요 스트레스로 반응을 합니다. 이 스트레스로 반응을 하면서 얘네들이 들어가서 뭘 해야 될까 세포는요 이 스트레스가 들어오면 빨리 항산화 기능을 해야 되겠죠.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가장 많게 몸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난다고요? 가장 많은 염증감 그리고 막 가장 많은 세포를 빨리 노화시키는 이런 물질들을 배출시키기 때문에 역으로 얘네들을 얘네들을 해독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항산화 성분을 유발시키는 할 수 있는 이런 마그네슘들이 빨리 가량 배출을 하면서 우리가 인체에 필요한 게 고갈이 되고요. 안 들어야 될 게 들어오면서 이 염증이 계속 생기고 염증 문제가 생기면 제가 항상 암세포가 생긴다 했죠. 이 염증 문제가 무서운 이유, 가장 무서운 원리 중에 뭔지 아세요? 세포는 죽고 살고 소멸과 생성을 반복한다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특히 짱구를 드시고 가장 빨리 좋아지는 세포가 위장세포입니다. 어제 우리 손현 사장님께서 저한테 이제 카톡이 왔어요. 어느 분이 처음에 우리 짱구를 드시고 속이 너무 편안하고 있어요. 당연하죠. 위장세포는 짧게는 2시간 반 만에 재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효소라든지 알로에라든지 이런 영양 성분들이 들어가서 위를 가장 먼저 좋게 만들어주니까 위장 질환이 좋지 않았던 사람들 빨리 위가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어제 질문이 온 거예요. 그랬던 사람이 심하게 구토를 하고 지금은 근거를 받는데 제가 뭘 체크하라고 했냐면 제가 봤을 때는 증상을 보니까 감기가 아니면 그분은 급체더라고요.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꼭 여러분들 그분들이 오는 모든 반응들이 호전 반응은 아니에요. 짱구를 먹었을 때 이렇게 했지는 게 아니라 그분은 거의 급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짱구를 드셨고 어떤 피드백이 왔을 때 무조건 짱구를 호전 반응일 거라고 생각을 다 하지 마시라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짱구가 가장 기본적으로 한 게 뭐예요? 아까 저 앞에 슬라이드에서 뭐가 있었나요? 제일 우리가 가장 강력하게 생각하는 이 디톡스죠. 이 디톡스. 우리 짱구가 제일 먼저 어느 기관을 해독을 하나요? 간이죠, 여러분. 간입니다. 왜 간을 디톡스해야 되는지 신규 사업자분들 계시니까 말씀드릴게요. 우리 해독 인체에서 가장 많은 둔하면서요, 가장 크면서요, 가장 많은 해독을 하는 게 간입니다. 근데 간이 굉장히 많이 해독을 하는데 굉장히 둔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장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스트레스로 인지하는 그 많은 것들을 1차적으로 하는 기관이 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간의 질환이 알코올성 간 질환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방간도요. 고기를 먹지 않아도요. 지방간 생길 수 있고요. 간이 빨리 노화가 시작된 거 술을 먹지 않아도 간은 노화될 수 있습니다. 왜? 술은 안 먹는데 그 사람이 탄수화물을 많이 먹잖아요. 술을 먹고 탄수화물을 먹지 않으면 당분을 너무 많이 먹어요. 또 이분들이 이런 걸 식생활을 하지 않는데 너무너무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어요. 또는 유전적으로 이 모든 장기에서 가장 해독을 첫 번째 하는 기관이 간입니다. 근데 간이 건강하지 않으면 모든 질병은, 모든 세포들은 순차적으로 건강을 잃어갑니다. 내가 간이 이미 좋지 않아서요. 간은 둔하기 때문에 인지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근데 내가 막 설사를 하는 거야. 내가 막 손발이 저리고 위가 안 좋은 거예요.
나는 또는 여러분들께서 근육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단백질 섭취를 하셨어요. 나는 또 콜라겐이 생성되지 않아서 피부가 자꾸 처지니 콜라겐 여러분 섭취를 하셨어요. 그런데 간이 건강하지 않은 이 좋은 영양소 성분들이 아무리 기업에서 좋게 만들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몸속에 흡수가 잘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네. 간이 건강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좋은 유산균을 섭취를 하셔도 뭐 사중이다, 몇중 코팅을 했다 하더라도 간이 좋지 않으면 위장도 당연히 안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런 원리에 의해서 영양 성분들 여러분 섭취를 하셨을 때 각 세포에 흡수가 되지 않고요. 흡수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걸요, 흡수가 되지 않으면요, 결국은 몸에서 뭐가 될까요? 쌓여있겠죠. 좋은 것도 쌓여있으면 독이 되겠죠. 냉동실에서도요, 곰팡이 세균 어떻게 돼요? 음식물 상하잖아요. 근데 우리 인체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 인체는요, 굉장히 부패되기 좋은 환경이죠. 온도도 적절하고요, 어떤 유해균도 많고요, 기타 찌꺼기도 바이러스도 많기 때문에 굉장히 부패되기 많은 좋은 환경인데, 간이 좋지 않으면 제 아무리 좋은 영양소를 먹어도 흡수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영양소를 섭취하게 되면 제일 먼저 1차적으로 해야 될 게 어디다? 간입니다. 그래서 저희 쌍과 간 해독을 합니다. 그리고 2차적인 해독 기관이 어딜까요? 신장입니다. 근데 신장은요, 안타깝게도요, 세포가 죽고 살고 하는 과정 중에서요, 세포 수가 굉장히 감소된다. 우리가 간 이식수술 돼야 한대요. 간 이식수술 되죠. 근데 신장은요, 심장이 제2의 해독 기관인데, 신장은요, 세포 수가 점점점 감소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소변을 오래 참으면 어떻게 돼요? 막 신물염하고 염증 생기는 이유가 소변이 배출을 해야 되는데 원활하게 배출이 안 되서 다시 역류해서 이게 다시 염증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간의 그 제2의 해독 기관이 신장이에요. 그럼 짱구가 간과 신장까지 해독을 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인체의 몸이 굉장히 좋아지지 않을까요? 간만 좋아도 우리 인체가 좋아지는데 제2의 해독 기관이 신장까지 좋아져요. 간과 신장이 좋아진다는 의미는요, 여러분 인체에 기존에 쌓여있는 뭐가 배출된다? 독소. 암세포를 유발시키는 독소가 배출된다. 무엇으로? 소변과 대변으로. 왜 소변과 대변으로요? 땀의 독소는요, 각 피부세포를 통해서도, 호흡을 통해서도, 뭐 땀을 통해서도 많이 배출이 되는데 가장 많은 퍼센트가 소변과 대변으로. 신장에 있는 독소는 뭘 통해서? 신장 통해서 소변을 배출되겠죠. 그럼 장이에요. 장은요, 우리 장에 있는 소변이라도 굉장히 많은 독소는 뭘로 배출된다? 대장을 통해서 대변으로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소변과 배출이 많이 배출되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거예요. 그럼 신장의 소변과 대장의 변의 주 퍼센트가 뭐예요? 신장의 소변은 수분인 거고요. 대장의 대변 70% 뭐예요? 수분이에요. 그러면 이 수분이 많이 나오는 게 좋을까요? 안 나오는 게 좋을까요? 나오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소변량도 많은 게 좋은 거고요. 대변량도 많은 게 좋은 거고요. 그런데 짱구를 드셨을 때 우리 오닐레 점장이 처음에 원래 우리 오닐레 점장님이 커피를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술도 사랑했고요. 자극적인 국물 사랑했고요. 그러니까 이 말 즉선은요, 점점점 어떠한 원리냐면 세포가, 안 그래도 세포가, 제가 그 신장세포 어떻게 했어요? 숫자가 줄어들더라고요. 이미 아무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아도 세포 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 오닐레 점장님은 이런 식습관 환경에 의해서 세포가 점점 쪼그라드는 과정이 있어요. 어디 세포도요? 장혈관도 굉장히 쪼그라들어 있겠죠. 굉장히 그럼 노화가 급속도로 40이니까 41이면요. 짱구 안 만났으면 노화 엄청 빨리 왔겠죠. 근데 이걸 가장 원활하게 첫 번째 간은 해독을 도와주고요. 신장 해독을 도와주고요. 우리가 독소가 신장을 통해서 소변, 대장을 통해서 대변 배출하게끔 가장 많은 독소를 안고 나오게끔 해준 게 수분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자꾸 수분 많이 드세요, 수분 섭취하세요, 수분 섭취하세요 할 이유가 그거 올린 거고요. 그럼 저한테 물어봐요. 제가요, 어제 오늘은 수분 많이 먹었어요. 저랑 소통하면 하루에 2리터 먹으면 많이 먹었다고 본인이 생각한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왜? 그전에는 500도 안 먹었던 사람이니까. 그러나 성인은요, 하루 평균 2리터에서 2.4리터가 배출된다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짱구를 먹지 않아도요. 심지어는 물을 섭취하지 않아도
소변을 통해서 대변을 통해서 9%가 소변 물이니까 배출되어야 안 돼요. 된다라고요. 근데 여기 땀 흘리면요 더 된다라고요. 지금 저처럼 말하면 더 된다라고요. 그러면 최소 2리터에서 2.4리터가 수분이 계속 배출되는데 채워줘야 될까 안 채워줘야 될까요? 채워줘야 되겠죠? 그리고 짱구가 들어가면 이제 일은 누가 할까요? 짱구는요 우리가 목에 삼키는 것까지만 우리가 하는 거지 나머지는요 물이 합니다. 물이 통해서요, 각 혈관을 통해서요, 각 어떻게 될까요? 흡수를 시키고요. 흡수가 됐으면 얘네들 뭘 할까요? 각 혈관을 통해서요, 각 세포로 전달되겠죠. 그래서 이제 디톡스 할까 디톡스 하고, 항산화 성분 할까 항산화 역할 하고, 뭐 떼낼 거 떼고, 밀 거 밀고, 이 역할을 하는 건데 가장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효과를 보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수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된다입니다. 그럼 수분이 많이 들어갈 된다라고 해서 수분을요, 막 벌컥벌컥 많이 드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신장 기능이 좋지 않거나 수분도 입자가 미세하지 않기 때문에 한 컵을 드시는데 흡수가 되나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반 정수를요, 이 컵이 한 300ml 정도 되거든요. 이 컵에다 일반 생수를 여러분 따이고 300ml 옹식하면 되는데 안 되죠. 우리가요, 세포가 재생을 한다잖아요. 근데 신장세포는요, 세포가 어떤다? 숫자가 줄어든다. 근데 우리 여러분들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깜빡깜빡 금방씩 오죠. 요즘 아이들 소아 알츠하이머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왜 소아들이 당뇨병 걸린 거 아시죠? 아이들이 소아가 고혈압도 생기고 당뇨병도 걸려요. 이게 다 뭔가요? 혈관 질환이에요. 이 혈관 질환인데 그래서 이제는 제가 뭐 성인병이라는 단어 없어진 꽤 오래됐죠? 소아들도 걸리니까요. 소아들도 걸리니까요. 근데 신장세포는요, 사이즈가 점점 세포 수가 줄어들고요. 뇌세포는요, 재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매가 무서운 거고요. 어떤 알츠하이머라든지 이런 뇌질환, 혈관질환이 무서운 이유가, 근데 우리가 뇌에 침투하는 독소가 있습니다. 뇌에 침투하는 독소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하지 않는 마약. 근데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하고 금방 치는 게 하는 이유가 뇌세포가 재생되지 않아서 그래. 근데 우리가 그냥 마약은 안 해요. 흡연. 직접 흡연하지 않아도 뭘로? 간접 흡연하고요. 그리고 뭐가 쌓인다? 우리 약물의 독성은요, 뇌혈관에 쌓입니다. 그리고 알코올이 또 뇌혈관에 쌓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미세먼지라든지 우리가 음식하면서 발암물질이라든지 이런 게 뇌혈관에 쌓이는 거예요. 근데 뇌혈관이 재생이 되잖아요. 쌓이는 거 자꾸 넣어주니까 우리 혈관이 어떻게 될까요? 쪼그라들고 막히니까 혈관 질환들이 오는 거고 어떤 뇌 쪽으로 질환들이 오는 거예요. 그럼 디톡스가 반드시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너무너무 필요하겠죠, 여러분들. 그걸 위해서 근데 뇌혈관이 그런 원리인데 혈관이 정화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정체가 되잖아요. 정체가 되지 않으면요, 자꾸 쌓이면 더 쌓이겠죠? 더 쌓이는데 더 쌓이면요, 그 더 쌓이는 더 염증이 더 많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이게 간에 쌓이느냐, 신장에 쌓이느냐, 위에 쌓이느냐, 콩팥에 쌓이느냐, 뇌에 쌓이느냐, 이 쌓이는 겁니다. 이거에 따라서 병명이 달라질 뿐이지 원리는 다 동일하답니다. 그래서 디톡스는 반드시 해야 되는 원리가 그 원리예요. 그럼 우리 짱구를 안 먹어야 되나? 지금 짱구가 벌써 첫 번째 뭘 해요? 간 디톡스 하죠? 신장 디톡스입니다. 그리고 짱구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나요? 혈관을 정화시켜주는 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벌써 가장 필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짱구 대단한 거죠. 근데 제가 이제 해독기관을 말씀드렸는데 이제 제가 면역기관으로 내려갈 거예요. 면역기관은 어디예요? 장이죠. 우리 장혈관은요, 여러분들 대한민국 사람 육식을 드실 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뭐다? 탄수화물 드실 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서양 사람보다 장의 길이가 2.5배 더 길다입니다. 근데 저는 키도 작은데 장도 길어요. 어떡할 거예요? 저처럼 키 작은 사람이 탄수화물 먹고 고기 맛있다고 막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키도 작으면 옆으로 퍼지면 저는 정말 봐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장 디톡스 잘해야 돼요. 근데 저희 짱구에 유난히 짱구를 드셨을 때 효과가 좋은 이유는 제가 아무리 질 좋은 유산균을 기술력으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간이 좋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죠. 근데 우리 이는 이미 간과 신장, 혈관이
좋아지니까 장까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때 식약처에 특허받은 17종 유산균 플러스 5종 락토바실러스 유산균 대표적으로 하는 역할이 뭐예요? 솔직히 우리 솔직히 우리 툭하놓고 말할게요. 저야 제품 강의를 하니까 간 해독, 뭐 신장 해독, 혈관 해독 말하는데 우리 솔직히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날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여자들은 정말 우선순위 날씬이죠. 근데 이 날씬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인체에서 유발되는 비만세포, 비만세균, 비만세포 사이즈, 비만세포 개수, 얘네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근데 정말 강력하게 하는 것 중에서 하나가 락토바실러스 유산균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렉틴 호르몬을 잡는 역할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비만 세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게 또 락토바실러스균이고요. 또 락토바실러스 유산균, 우리 톰플렌징 들었다고 말씀드렸죠. 가장 강력하게 뭘 한다? 항염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폼클렌징만으로도 우리가 피부에 있는 디톡스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라든지 기존의 다른 화장품을 통해서 사용하면서 피부에 깊이 속에 숨어있던 파라벤이라든지 어떤 여드름을 유발시키는 어떤 유분의 성분이라든지 이걸 굉장히, 그리고 또한 저희가 금은화 핑거루프, 저희는 특허 성분을 받았기 때문에 체지방 분해, 체지방 억제, 체지방 차단 가능합니다라는 문구를 사용해도 됩니다. 이런 문구는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식약법에 걸리는데 저희는 이러한 문구를 사용해도 지금 성분 특허, 기술 특허를 받았기 때문에 사용 가능할 수 있는 원리가 그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금은화가 어떤 비만 세포를 활성화를 억제시켜줘. 비만 세포, 지방 세포, 암 세포 공통점이 뭐다? 비만 세포, 암 세포의 공통점은 혈관을 통해서 확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살이 찌면 특히 아예 소아 비만이 가장 무서운 거. 비만 세포 사이즈도 커지지만 개수도 커진답니다. 근데 이 금은화가 강력하게 뭘 한다? 비만 세포가 활성화, 즉 이동을 해서 커지게끔, 비만 세포 사이즈가 커지게끔 개수가 늘어나는 걸 억제를 시켜줘. 누구한테 좋을까요? 소아 때부터 비만 세포가 있던 분들은 쉽게 살찝니다. 쉽게 살쪄요. 왜? 그 사람들은 두 가지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만 세포가 크기도 하지만 개수가 많아서. 근데 금은화가 비만 세포 활성화를 억제를 시키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데, 또 핑거루프가 뭘 해줘요? 비만 세포를요, 수를요, 감소를 시켜줍니다. 이 두 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근데 또 아까 제가 락토바실러스 성분이 뭐한다, 유산균이 뭐한다? 또 걔네들은 비만 세균, 비만을 유발시키는 똥보균, 소위 말하는 비만 세균을 억제시켜주고요. 자꾸 먹게끔 하는 렙틴 호르몬, 렙틴 호르몬도 조절을 시켜주기 때문에 이걸 다 받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차전자피가 굉장히 식이섬유 성분이 많잖아요. 이런 혈관 속에 있는 성분들을요, 흡착을 해서 빨리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병 보실 때 이러한 성분들에 의해서 처음에 변을 보실 때 내가 약간 묽은 변을 본다. 걱정하지 마시고 항상 제품을 전달하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먼저 말씀하세요. 혹시 짱구를 먹고 섭취를 하면서 묽은 변을 볼 때 이러이러한 환경이다. 그 이유가 유해균이 많거나 장내 비만 세균이 많아도 보이고요. 또 장내 미생물 밸런스가 맞지 않아도 됐어. 근데 이러이러한 성분들이 이 밸런스를 맞춰주는 과정 중에서 묽은 변이 볼 수 있도록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먼저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들께 먼저 말씀해 주셔야지. 안 그러면 여러분들은 난 짱구는 안 맞아, 난 짱구 먹으니 살짝한다라는 여러분들 피드백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먼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짱구를 먹었는데 심하게 변비가 왔다라고 하면 그거는 무의고독이라고 여러분들께서 먼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또 알로에는 혈액순환에도 좋지만 알로에가 가장 강력하게 어떤 역할을 하나요? 항균, 항염 작용에 굉장히 강력한 게 알로에입니다. 그래서 염증을 제거하는데 가장 강력하게 하는 게 알로에이고요. 또 저희는요, 유산균 먹이를 같이 넣어줬기 때문에 특히 위의 기능이, 위에서 위산이 가닥에 분비된 사람은 이 위산이 유산균도 파괴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뭘 같이 넣어줬나요? 유산균 먹이를 같이 함유를 시켰기 때문에 파괴를 하더라도 계속 유산균이 증식을 해서 소장까지 도달하는 시대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타사의 유산균과 현저하게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런 올리올리 하나하나 단순하게 유산균만 넣는 게 아니라 올리올리 하나하나를 다 넣어놨기 때문에 좋은 거고요. 특히 우루사가 좋은 이유, 간하면 우루사 생각나죠. 우루사에 들어있는 성분이 뭐예요? 밀크실슬에 있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우루사에서도 이거 밀크실슬이 함량이 높은 거는 약국에서 사 먹을 수 없고 처방전에 위해서만 먹을 수 있는 올리가 그 함량이 많아서 그렇거든요. 근데 그래봐야 우루사는 뭐예요? 간만 해결하는 게 저희는 뭔가요? 이런 밀크실슬에 들어있는 성분 또한 어떤 기술적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1차적 가장 분하면서 가장 해독을 많이 하고 장기적으로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하고 있는 어떤 밀크실슬에 들어가서 우리가 간 해독에 월등하게 좋아지기 때문에 특히 다크서클 심하신 분들 있죠. 기관지 쪽만이 안 좋아서만도 아니고요. 간이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원래 아시죠? 피부 눈알에 항상 다크서클 있는 거 아시죠? 펜다곰처럼 다크서클 있던 게 되게 없어졌어요. 그리고 피부 굉장히 맑아졌어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 인스타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어떤 오일리한 강하고요. 저희 강은 완벽하게 다릅니다. 저희 강과 오일리한 강은 완벽히 다른데 그 표경화 셀러를 표경화 매니저님이 그 심했던 다크서클이 없어졌어요. 그 이유가 간이 좋아지면요. 다크서클도 좋아지고 그 또 하나 꼭 여러분 피부고 몸이고 한 가지 올리는 아닙니다. 수분이 부족해도요. 다크서클 생깁니다. 여러분들. 지금 최근에 표경화 매니저님이 커피를 즐겨 하셨고 물을 안 드셨던 분이 다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짱구를 먹으면서 해독이 되니까 간이 좋아지니까 다크서클 도움이 됐고요. 수분 섭취를 안 하던 사람인데 수분 섭취를 원활하게 2리터 이상 넘기니까 수분이 채워지니까 또 우리 미스트를 통해서 우리 세럼을 통해서 히알루론 채워지니까 어떻게 될까요? 다크서클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 다크서클이 올리고요. 굉장히 다양한 가장 강력하게는요. 간하고요. 수분 부족입니다. 이 두 가지가 좋아지면요. 다크서클은 자연스럽게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 다크서클 표면적으로 좋아졌다는 소리는 뭐가 좋아진다? 간이 좋아지고 있다는 소리고요. 그 결과 무기력증에 최근에 무기력증에 이 두 부부가 무력증이 있었고 두 부부가 약간 피곤함을 잘 느꼈는데 그게 없대요. 그래서 남편분도 숙면을 하지 않고 잠을 많이 자지 않아도 피곤하지 않고요. 본인이 어깨 아프던 게 어깨가 많이 좋아졌대요. 이건 제가 왜 어깨가 좋아지는지 또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요. 아이 먹어도 돼요? 라고 질문 안 하셔도 됩니다. 임산부 섭취해도 돼요? 라고 질문 안 하셔도 됩니다. 왜? 저희는 유해한 성분이 들어있지 않고요. 무해한 성분만 들어있고요. 어떤 우리가 무독성을 인증받았고요. 우리가 유해한 어떤 성분을 이러한 성분들이요. 넣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거고 또 뭐 사진 그림 PPT에도 보이겠지만 뭐가 많이 들어있나요? 달하고 또 효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거고요. 효소는 제 뒤에 있으니까 다시 뒤로 갈게요.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요. 우리가 이러한 독소에 의해서 아까 이제는 뭐 성인병이 하나도 없어지고 기타 등등의 질병들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이게 이제 기능의학이라고 하는데 이 모든 근본이요. 독소 때문에. 우리 우울증도요. 어떤 감정적인 것도 있겠지만요. 우리 임신하면 입덧 있죠. 이명상 있죠. 그리고 차를 타게 되면 멀미 있죠. 이 많은 퍼센트가 영양 불균형과요 독소 때문에 굉장히 많이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기능의학의 많은 중점들, 요인들, 뭐 당뇨, 천식, 부드러기, 아토피, 관절염 되게 많죠. 장, 무가지 관절염. 이 많은 퍼센트들이 이 독소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어깨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여기 뭐가 있었을까요? 염증이 쌓였겠죠. 짱구를 먹고요. 수분 섭취를 많이 하니까 이 어깨 아프던 게 좋아집니다. 이런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세포의 기능, 세포의 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환경에 의해서 병명만 다를 뿐이지 원리는 거의 비슷하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세포가 소멸과 생성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이 세포 관리를 잘 해주냐에 따라서 나쁜 세포가 좀 더 질이 좋아지는 거고요. 신장 같은 경우는 세포수가 줄어드는데 이 세포수가 감소되는 게 기능이 계속 약해지면 될까요? 안 되겠죠. 이 해독 기간이 안 좋아지면요. 그 주변 기관들은 다 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디톡스는 해야 되는 이유가 이유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몸에서 염증 인자를 많이 유발시키는 독성은 최대한 자제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저보다 탄산을 많이 먹어요. 저는 아예 탄산을 안 먹으니까요. 저보다 초등생이지만 그러한 식습관에 노출되어 있다라면 짱구를 먹여야 될까요? 안 먹여야 될까요? 먹여야 되겠죠? 아이들 특히 먹여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장이 좀 건강해지잖아요. 뭐 아이들이 간이 얼마만큼 나쁘겠어요? 가장 아이들한테 중요한 건 뭘까요? 면역세포의 70% 이상이 어디 있나요? 장에 있잖아요. 장이 건강하지 않으면 아이들 면역력이 저하가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 몸에 독소가 많이 생기면요, 뚱뚱하지 않아도요, 음식물에 있는 독소가 많이 쌓이면요,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다 없다? 성장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답니다. 아이들이 아이들 산만한 증후군, 그 산만한 증후군들도요, 식습관을 바꿨더니 어떻게 되나요? 아이들 그게 좋아졌어요. 그리고 아이들이요, 오전에 식사를 잘 아이들 아침 밥을 먹이고 등교시켰더니 데이터가 어떻게 나왔나요? 아이들의 성장이 향상됐습니다. 뭘까요? 영양의 밸런스가 그렇게 무섭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현대인들이 영양을 많이 넣나요? 열량을 많이 집어넣나요? 굉장히 많이 열량을 많이 집어넣습니다. 영양보다는요. 칼로리도 많이 집어넣고요. 실상 우리가 잘 챙겨서 음식을 해서 먹는다 하더라도 이미 환경 오염에 의해서 70년대, 80년대에 비해서 그 야채와 과일과 농수산물에는 영양소가 있다 없다? 현저하게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먹는 걸 선호한다 보면 어떻게 된다? 몸속에 염증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여러분의 각각의 기능적인 질환이 많이 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건 보세요. 이런 장내의 미생물과 영양소가 잘 밸런스가 맞지 않음으로써 굉장히 다양한 선천적인 유전인자보다 가장 중요한 후천적인 유전인자예요. 예전에 뭐 유전 검사를 했는데 실상 가장 중요한 건 선천적으로 내가 어떻게 타고났나 보다 내가 태어나서 살면서 내가 얼마만큼 관리를 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질병들이 오는 거기 때문에 그 요인이 거의 생활 방식, 환경 요인,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미생물의 밸런스라든지 우리가 짱구 들어서 뭘 해주나요? 장내 미생물의 밸런스를 맞춰주죠. 그래서 이 과정 중에서 뭘 한다? 설사를 할 수가 있다. 이건 반드시 알려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걸 알려주시면 그분들이, 그리고 또 여러분들께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면 호르몬 대사가 굉장히 불균형이 밸런스를 깨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40대 중반 이후로요, 일시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그러면 짱구를 섭취해도요, 나 왜 살이 안 빠지지라는 피드백이 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요, 이런 스트레스로 인해서 호르몬 밸런스가 깨져 있어. 그렇기 때문에 꼭 짱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들께 가끔은 짱구가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해결을 해줄 수 있겠지만 우리가 들어오는 그 생각을 해야 되는 뭐 스트레스 인자라든지 우리가 짱구는 딸랑 꼴랑 극보를 먹고 우리가 몸에서 독소를 유발시키는 성분들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원활하지 않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항상 뭐 한다? 양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몸속에 독소를 빼지 않으면요, 어떤 것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다이어트도 되지 않고요. 몸속에 독소를 빼지 않으면요, 우리가 원하는 건강도 증진할 수 없는 거고요. 몸속에 독소를 빼지 않으면요, 제 아무리 좋은 영양소를 먹어도요, 제 역할을 못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독소를 빼기 위해서는요, 간 기능과 신장이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면역기관이 장이 건강해야 되는 거고요. 잠시만요. 유튜브에 개인톡에 보내주는 뭐 큰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저탄고신에 단식을 하는, 운동을 하는, 디톡스를 하는 하더라도요, 디톡스 어떠한 디톡스를 하는가 가장 근본적인 짱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간, 신장, 장, 혈관, 이걸 케어가 되지 않으면요, 뭐가 온다? 무조건 요요가 온다, 여러분들. 그냥 다이어트에는 플러스 옵션이 요요라고 보시면 돼요. 그 요요가 오는 이유는요, 뭐가 해결되지 않아서요? 근본인 디톡스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간이 건강하지 않으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간이 건강하지 않으면요, 효소도 많이 배출이 안 돼요. 간이 건강하지 않으면요, 담식도 분비되지 않기 때문에 좋은 영양소가요, 흡수가 되지 않아요. 간이 건강하지 않으면요, 여러분들 똑같은 탄수화물, 똑같은 칼로리를 먹어도요, 대사할 수 있는 기능이 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똑같이 동일하게 같은 기간 동안 동일하게 같은 칼로리를 섭취를 한다 하더라도요, 어떻게 될까요? 살이 찌고 빠지고 차이는 굉장히 다양할 수밖에 없겠죠. 그 근본이 간과 신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짱구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가장 강력하게 인지하셔야 될 게, 우리 짱구는 단순하게 변만 빼주는 장 제품이 아니야. 단순하게 유산균 제품이 아니야. 단순하게 효소 제품만이 아니라 근본을 케어하기 위해서 이러한 근본 케어에 필요한 영양 성분들을 기술적으로 함유시켜놨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함유시켜놨기 때문에 월등하게 흡수력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고, 흡수력이 좋고 또 흡수력이 가장 좋으니까 몸속에 들어가서 제 역할을 잘하기 때문에 효과가 좋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러다 보면 벌써 우리가 먹지 않아도 되는 영양제들이 많지 않나요? 기존에 이것저것 먹던 걸요. 이거 가격도 굉장히, 가성비, 가심비 모두 탁월한 게 저희 짱구입니다. 이것만 인지시킨다라면 소비자들은요, 다른 제품에 눈 올리는 것보다 훨씬 더 짱구 굉장히 가격이 효율성이 있구나라고 알 수 있는 거고,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끊임없이 뭘 해야 될까 알려줘야 되겠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일반 효소와 저희 발알공법 효소는 완벽하게 다른 역할을 합니다. 굉장히 더 극대화시켜서 할 수 있는 이유, 일반적인 효소, 여러분 효소 많은 기업에서 출시를 하는데 거의 논하는 게 뭐예요?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분해합니다 라고 해서 뭐 밀가루, 핫도그라도 분해하는 그런 영상을 되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발알공법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죠? 그건 기본적인 거고요. 뭐 세포가 죽고 살고 하는 과정을 재생을 시키는 데 가장 좋은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세포가 재생하는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하게 역할을 하는 엄마 세포, 모세포, 미토콘드리아 조성본 밥도요, 효소가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대사시킬 때도 효소가 필요하고요. 분해시킬 때도 효소가 필요하고요. 배출시킬 때도 효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체에 얼마만큼 효소가 많이 분비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알코올도 분해하는 효소가 필요하다 했죠. 그리고 남들보다 대사를, 똑같은 칼로리가 들어왔을 때 대사를 빨리 시키는 것도 효소가 아닙니다. 근데 이게 발알공법은 극대화를 시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탄수화물, 단백질은 분해하는 건 당연한 거죠. 우리 단백질 하면 여러분들 머리에 어떤 생각 나세요? 육고기 단백질 생각나시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단백질은 고기 단백질이죠. 단백질을 섭취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고기를 섭취를 하셨어요. 누군가는 돼지고기, 누군가는 뭐 소고기를 좋아할 수 있겠죠. 근데 과연 이 고기에 들어있는 단백질 함량이 많을까요? 콜레스테롤 함량이 많을까요? 포화지방 함량이, 특히 전 세계적으로 마블링이 있는 고기를 좋아하는 민족은 어디다? 대한민국이다. 유럽과 선진국들은 특불 A++ 먹는다 안 먹는다? 먹지 않는다. 유난히 우리나라는 좋아한다. 그 마블링은 다 뭔다? 기름이다. 돼지고기에 있는 기름이 무서울까요? 소고기에 있는 기름이 무서울까요? 소고기에 있는 기름이 훨씬 더 무섭다. 혈관은 훨씬 더 오랜 시간 동안 뭐 한다? 딱 굳게 만들어 버린다. 근데 이때 발알공법으로 만드는 효소는 뭐 어떤 역할을 하는데, 혈관을 굳게 만드는 소고기 기름을 빨리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일부는 포화지방을 고포화지방으로, 몸의 건강한 지방으로 전환시킨다. 일부라는 단어 사용한 이유가 뭘까요? 소고기는 여러분들 혼자서 600g을 드셨는데 딴 거 한 포 드시면 일부가 되겠죠? 왜 제가 일부라는 단어 사용하는지 아시겠죠? 양심껏 항상 여러분 양심껏 발효공법이 포화지방, 비포화지방을 전환시킨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소고기는 혼자서 2, 3인분 드시고 짠 거 한 포 드시고 효과 없다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근데 그렇다면 기존에 내가 이런 포화지방을 섭취하지 않는 상태에서 짠 거를 드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 기존에 쌓여있는 혈전을 건강하게 만들까요? 안 만들까요? 만들겠죠. 그러면 어떤 질환이 있는 분한테 도움될까요? 당뇨, 고지혈증, 수족냉증. 왜 수족냉증? 수족냉증 있는 사람들은 수족냉증 있는 말 그대로 혈액이 순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피는 따뜻하게, 쉽게 표현, 아주 쉬운 표현으로 혈액순환이 잘 되면 손발이 따뜻해야 돼요. 근데 순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수족냉증이 오는 거거든요. 수족냉증 오는 사람들 공통적으로 마른형 비만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때 이런 공복 상태에서 또는 소화지방을 섭취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 짠 거를 드셨을 때 이 발알공법 효소가 어떤 역할을 한다? 이미 쌓여있는 혈전을 유발시키는 이런 불포화지방, 불포화지방으로 전환시켜주는데 도움이 된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혈관 정화가 되는 원리 아시겠죠? 그런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혈관 정화가 됐는데, 또 혈관 정화를 시켜주면 아까 핑거루트라든지 그물화 성분 자체도
혈관 정화를 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 제품이 또 밀크시트 자체도 간에만 좋은 게 아니라요. 간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대사가 잘 돼야 되기 때문에 혈관 정화에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덜짱고 성분 하나하나 보면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러한 금은화라든지 핑거루트 성분 자체가 플러스로 체지방 분해를 시켜주고 차단시켜주고 억제를 시켜주고 활성화를 또 억제를 시켜주고 굉장히 좋은 거고요. 또 유산균 자체도요. 이런 22 정도 있고요. 다 특허받은 성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역할을 하고 있죠. 이런 원리에서 해독, 함양, 항균, 세포 정화 이 기능을 월등하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짱구를 드셨을 때 여러분들 짱구 드시면 솔직히 너무 몸이 개운하지 않나요? 피곤하면 아마 덜 느낄 거예요. 그게 또 양심껏입니다, 여러분들. 양심껏 항상 이 모든 게 저희가 이런 특허라든지 제조 공법을 가지고 있고요. 이걸 어디서 가지고 있다? 펜지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타사 물에 타먹는 제품들을 성분들을 제가 PPT를 받아봐서 분석을 했어요. 물론 좋아요, 타사 제품도. 근데 와, 이 성분가요, 여러분들. 이 성분의 함량가요. 이 과학적으로 만들어지는 물론 그 회사 제품도 잘 만들어지는데 저희가 제품 성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성분들을 이 고가의 성분들을 이렇게 짱구 한 포에 넣어놨을까라 싶을 정도로요. 그래서 효과가 굉장히 좋은 이유가 그거인 거고요. 그래서 저희 짱구는 이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금나라든지 이건 저희가 이제 다 밴드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안 읽으시니까 제가 오죽하면 빨간색으로 시각적으로 보이라고 이건 저희가 다 있기 때문에 뭐 밀크 시슬만 다 간에 좋은 게 아니라 그냥 금은화도 굉장히 진통 효과에도 좋고요. 여러분들께서 특히 우리 약을 드시면 약을 기존에 먹었던 분들은 뭐 체내 약의 독성에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어떤 호전 반응제 단톡에 보내드렸죠? 두드러기가 심하게 난 사람들은 거의 보면 약을 오랫동안 드셨던 분들이 두드러기가 심하게 납니다. 그 약의 독성들이 나오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저희가 다 단톡에 있고 아까 제가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락토바실러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성분을 하고 있다. 효소가 아까 제가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끝낼게요. 고생들 하셨고요. 또 저희 다음 주 셀러스쿨 때 뵙고요. 고생하셨습니다.